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 아파트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근데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이제 쭉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네. 한 간부, 그러니까 중앙당의 과학교육부, 여기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 아파트니까 네. 과학교육부 부부장이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데 아마 입냄새가 셌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 사람들은 거의 간부들은 왜냐면 다 스케일링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관리를 담배도 못하니까. 또 찌그리고 모두가 다 걸쳐니까 그러니까 담배 많이 냄새, 났겠다, 입 냄새. 냄새 같이 섞여져가지고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내가 지금까지 조금 참았는데 그 부부장 너무 입 냄새가 세서 내가 숨을 못 쉬겠다고. 그러니까 좀 가서 이빨 좀 닦고 오라고. 그렇게 앞에서 면박을 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그 자리에서 지금 물러났는데 그 다음에 다른 간부들이 좀 보면서 나도 이제부터 찾게 되면 칫솔로 이게 이빨을 다 닦고 그리고 말할 때도 입 냄새가 나지 않게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노 간부들이 이 사무실에는 칫솔, 치약 그리고 향수까지 다 상비품으로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가글이 제대로 있겠어요? 아니면 스케일링을 제대로 했겠어요? 네. 이 스프레이가 뭐 이거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그 담배 꼴초가 너무 많잖아요. 아니 나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처음에는 투수들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보면 가리고 얘기해요. 작전 노출 때문에. 글러브로. 근데 이거는 냄새 때문이 맞겠네요. 그러겠다. 그러겠네요. 그래도 아버지 뻘인데 그걸 또 앞에서 면박을 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독재자인데 무슨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고 어린 사람이고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김정은의 막말은 이런 뭐 면박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입을 열면 욕이었어요. 한동안 김정은 초기에 특히 노 간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27살의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왠지 나의 그런 미숙한 리더십을 이 노인층, 중장년층의 이 간부들이 깔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하고 비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초기에 막 숙청이 있었잖아요. 대규모 숙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정보 당국에서 그 당시에는 김정은이 뭐가 화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질책한다 간부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김정은의 영상이 실제로 나왔어요. 근데 입모양이 이제 가까이서 잡히니까 국정원에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절반이 욕이더라. 이렇게 분석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 간부들 나이가 보통 어떻게 돼요? 북한 간부들의 나이가 보통 다 65세 좌우, 그러니까 안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기 연령대에 비해서는 다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자기가 정치 초짜라는 걸 좀 드러내놓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경우 연출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간부들이 김정은이가 부르게 되면 대회장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얘기하는 네, 맞아요. 그런 행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아예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권위를 무슨 내세우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다 김일성은 더 말할 나위 없고 김정일이도 한 2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자기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보고받는 이런 연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2015년 4월에 본부당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의장에서 김정은이가 조현준 당시 당중앙위원회 일부 부장 겸 본부당 책임서였던 조현준 일부 부장을 찾습니다. 우와. 찾아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무릎을 꿇고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때 당시 이 사람이 나이가 78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쭉 보고하고 일어서려고 보니까 일어 못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8세 단 노인네가 어떻게 뭐 마음대로 움직이겠나 하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쓰러워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두 손으로 해서 끌어서 일컷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걸 아마 목격한 간부들이 저건 좀 너무하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뜩이나 준비 없이 지도자가 된 케이스잖아요. 그렇다면 주변에 내 사람이 더 많아야 될 테니까 좀 더 어떤 좀 예의를 갖추고 이들에게 대한 어떤 배접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왜 이러는 거예요? 김일성 때는 서서 맞담배도 폈어요. 연출된 장면이겠지만 이렇게 무릎 꿇고 하다못해 김정일에게 보고할 때도 무릎 꿇고 노간부들이 했던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이 정도 되면 김정은 노인 혐오예요.
노인 혐오예요. 2013년 10월에 급기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정은 집권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중앙당 조직 지도부가 초유의 조치를 단행했는데 60세 이상 간부는 일괄 퇴직해라. 라는 지시가 중앙당에서 내려와요. 유대사님 이유가 뭐였죠? 2013년 9월에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 아파트를 현지지도 합니다. 그때 20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자기가 뭐 싱싱하면서 계단을 계속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29살이었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담배를 한 몇 대씩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분이 지나가도 65세 이상 된 아바이돌이니까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30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송진이 났었는지 김정은이가 아이 노대기들을 싹 다 물갈이해 치우라고 노대기. 그렇게 얘기를 맞아요, 노대기. 늙은이를 노대기라고 또 좀 낮춰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속어로 노대기. 예, 노대기들 싹 다 물갈이해 치우라고. 계단 물어나왔다고. 예, 그러니까 자기보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혁명의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다 교체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현지 지도가 끝난 이후에 그때 당시 본부당 책임비서가 종상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종상학 본부당 책임비서한테 지시를 줬다는 거예요. 중앙당에서 60살 이상 되는 건 다 내보내라, 제대시키라. 그래서 퇴직시키려고 보니까 이제 훗날에 그때 황순이 어머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황순이 할머니가 이걸 이제 다시 바로잡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황순이 할머니네 이제 사돈이 김형준이라고 러시아 대사를 하다가 들어와서 당주학년의 국제부장을 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외무성 부상을 하다가 러시아 대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60이 지난 거로 해서 이 사람이 스톱이 됐어요. 간부사업이. 그래서 황순이 할머니가 이제 나서가지고 자 이걸 빨리 바로잡아라. 이거는 내 하나의 집안 문제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생사 전망과 관련된 운명과 관련된 문제다. 간부들이 튼튼히 서야 기둥이 똑바로 서기 때문에 간부 사업을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게 돼서 이제 황순이 할머니. 이 에피소드 재밌네요. 김정은이가 이제 황순이 말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황순이가 사실 할아버지인 김일성하고 항일발치산을 같이 했다고 하는 네. 이런 여성 이제 그 뭐 작식대원, 항일혁명대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 하나 없는 이런 상태인데 집권 초기에 보면 김정은이가 노 간부들을 모시고 이렇게 존경한다는 의미로 보면 항상 그 황순이가 휠체어 타고 나오면 가까이 가지고 뭐 귀옛말을 하고 이러면 황순이 할머니가 거의 100세 넘게 사셨는데 이 양반이 막 김정은한테 막 이러면서 막 열광하면서 이런 모습을 북한 TV가 비춰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황순이 입장에서 보면 뭐 정은이는 진짜 애기 뭐 손자일 때부터 봤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황순이 말 이거는 거역하기 힘들죠. 말씀에